내가 경력이 있으니까 나 혼자 해도 다시 여기서 내가 일어설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주식을 더 이상 못할 지경까지 갔던 건데, 근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주식으로 깡통찬 사람을 이제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이런 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때 왜 그렇게 깡통찬 저를 이렇게 좀 걷어주셨어요? 야, 근데 감회가 새롭다. 너가 깡통 차갖고 집 보증금 빼서 다시 일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몇 년 전부터 이제 트레이더들 모임에서 내가 너를 봤잖아.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가끔 술이나 한번 먹고, 그리고 내가 한 2, 3개월에 한번 전화해서 야, 깡통 찼냐? 이렇게 했는데 멈칫멈칫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놈이 진짜 깡통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된 거지. 이제 사람들이 아유, 수급단탕 제자 어떻게 되냐? 일단 인간관계가 몇 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처럼 인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너가 이제 600만 원에서 지금 월 1000에서 저번 달도 월 4000, 이번 달도 얼마야? 이달에도 4천 조금 안 되게 와, 수익 중인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너무 기쁘다. 근데 깡통 차고 이 길을 진짜 많이 걸었잖아요, 형님이랑. 그치, 이 신곡천 얼마나 멋있냐 이거. 지금은 웃으면서 걷지만 그때는 항상 이렇게 양손 가지런히 아무 말도 없이 맨날 막 울상하면서 혼나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왜냐면 보증금은 차마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남았던 돈이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월급 주시면 카드값 다 나가고 남은 시드 목숨 이제 600만 원인데 야, 이걸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지배적이었어가지고 깡통 슬럼프에서 올해 이제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좀 벗어나지 못했는데 진짜 온 힘을 다해 알려주셨잖아요. 케어해 주시고. 그게 말을 너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 왜? 아, 가르쳐 주면은 벌고 연승하다가 갑자기 하루에 또 동태눈깔 돼갖고 한 4, 500 쳐날리니까 내가 너무 빡쳐갖고 한동안 몇 개월 동안 내가 니한테 너무 꽂힌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매일 알려주고 심법 관리에 이런 시황 중심 매매, 너의 나쁜 습관을 다 고쳐주는데 왜 이게 반복이 될까? 오죽하면은 야, 네프콘에 너 같은 놈이 왜 멘토냐? 환불 사유가 엄청 많았어. 너도 그래서 내 멘탈 나가서 진짜 이 네프콘에서 멘토 자격이 없으니까 간둘 생각도 해서 나한테 고민 상담도 했었고. 와, 그때는 블로그에도 좀 약간 나쁜 말도 달렸었고 악플이 또 진짜 많았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제 멘토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계속 헤매고 수익을 못 내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도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막 야, 너도 손실? 나도 손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약간 동정어린 시선도 받으면서 이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맨날 밤마다 너무 안 좋은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이제 맨날 창문 보고 그냥 이제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여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수급단탕님의 제자인데 나의 꿈이신 롤모델이 나를 이렇게 전담해서 챙겨주시고 막 잘해주시는데 아, 나는 왜 변화하지 못하지? 그 생각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계속 그만두려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지금의 이제 와이프가 된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그냥 아, 오빠 어차피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알려주실 때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안 되면 그때 생각을 하자. 왜 벌써 그냥 혼자 그만두려 하냐. 이제 뭐 스승님께서 뭐 그만둬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열심히 한번 다시 도전해봐라.
그 얘기 듣고 이제 거의 저도 약간 끝자락인 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제 형님도 저를 이제 막 거의 4개월 정도 거의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해주시는데 제가 발전이 없고 막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거의 좀, 아, 얘는 안 되겠다 하는 기운을 느낄 때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엔 거의 포기했지. 왜 포기했냐? 아니, 가르쳐 주는데 똑같은 거를 반복하니까 네가 그 전에 이제 뭐 무슨 기법에 좀 도취되어 있어. 거기다가 진짜 뭐 눌림 춤에 한번 삥또 상하면은 무조건 몰빵, 손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몇 개월 반복되니까 아, 얘가 내 말을 듣는 건가? 얘가 내 말을 무시하나? 나중에는 나도 막 쌍욕도 받고 빡이 돌아갔고 이제 진심으로 꽂힌 거지. 제일 무서웠을 때가 아, 저에게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으실 때. 욕 안 했지 이제. 한 포기했어. 3월 달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한테 이제 욕을 안 하셨거든요. 야, 가끔 야, 잘하고 있다. 야, 퐁당퐁당 하지만 좀 더 나아졌다. 근데 그때 실제로 좀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나아졌어 그때. 매매가 탄탄했어. 뭔가 그때부터 좀 관점이 좀 많이 바뀌고 더 이상 크게 잃는 날이 좀 없어지면서 뭔가 느끼셨나 봐요, 저한테서. 이제 얘 이제 좀 변화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제가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수익이 나고 좀 잘 될 때는 뭐 이제 뭐 3,000만 원, 지난달에는 뭐 4,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문제가 좀 이전에 제가 주식을 전업 투자를 몇 년 했었잖아요. 그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땐 몰랐는데 그땐 교만하다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버릇이 없었더라고요. 이제 처음 뵙고 조언해 주실 때 이제 뭐 생활비 깡통을 찰 수도 있으니 좀 조심히 하고 기억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일도 겸업하면서 하고 대비를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뭐 1, 2천씩은 벌었으니까 그런 조언해 주신 게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하던 매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음봉 매매인데 제가 눌림춤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치. 초반에 하락하는 종목에서만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찾으려고 하고 좀 시황과 동떨어진 매매로 어떻게 보면 기법에 의존하는 매매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종목은 막 무서워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늘 하던 매매니까 편안하게 이제 계속해서 막 눌림춤에 하면서 한 방에 또 손실 크게 내고 그러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또 내동매매로 이어지고 그게 진짜 3, 4개월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 너가 교만했던 게 네가 옛날에 치킨 튀기고 파스타 했을 때 월급 250인데 내가 너한테 야, 너 전업이 생활비 깡통 찬다. 네가 하루에 몇백만 원 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벌어서 월급 이상, 그 이상만 벌면 되는데 너는 그때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막 한 달에 막 3, 4천, 5천 찍으려는 그 욕심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한테도 네 예전에 일했던데 그냥 그 월급 이상만 번다는 생각으로 하라고. 근데 뭐 듣지도 않지 뭐 그때. 그러니까 깡통 찼지 임마. 그리고 깡통 찼을 때도 되게 한심했던 게 이제 종종 전화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안 되고 있으면 형님 제가 매매가 이렇게 너무 안 되는데 한 번만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라던가 먼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쭤볼 수도 있었을 텐데 바보같이 계속해서 매매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혼자 이제 시장이랑 싸우고 내가 경력이 있으니까 나 혼자 해도 다시 여기서 내가 일어설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주식을 더 이상 못할 지경까지 갔던 건데 이제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제일 크게 변한 게 시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되게 난해한 거예요. 시황이 도대체 뭐지? 너무 이거는 경력이 길어야 쌓일 수 있는 내공인 것 같고 바라보는 거 관점 자체가 너무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처음에 배웠던 매매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였잖아요. 지금 보니까 시황에 맞는 다 매매였던 거예요. 그렇지. 뭐 뉴스가 발생을 하고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간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매수
어떻게 보면 지금 종가 베팅 관점이랑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렇지. 크게 보면 매매가 같은 시황 매매의 관점인데 제가 이제 좀 지식이 짧고 내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기법 이렇게 찾고 아, 이 매매는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좀 그 틀을 깨면서 이제 당일에 제일 센 주도주 시황의 중심이 되는 돈이 제일 크게 물리는 종목, 큰 이슈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려고 이제 제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진짜 밤새도록 매매일지를 형님 걸 엄청 봤거든요. 올려주신 모든 강의, 형님 강의만 밤새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올려주신 강의 이제 틈날 때마다 계속 듣고 매매일지는 진짜 하루 올려주시면 그거를 매일매일 몇십 번은 봤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될 때까지. 여기서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하셨지? 아니면은 어느 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셨지? 어떤 종목은 비중을 크게, 어떤 종목은 비중을 작게. 이건 나도 내가 수급 단타왕이라 생각을 하고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공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물이 좀 안 나오니까 항상 좀 호되게 혼나고 지금도 많이 호되게 혼나지만 지금 뭐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너무 잘해갖고 근데 진짜 지금은 딱 너한테 하는 한마디 출금해. 솔직히 그거밖에 안 하지. 네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보기엔 너가 금붕어가 아니고 돌고래고 이제는 고수의 반열에 올라왔어. 여기서 너가 월별로 차곡차곡 2, 3천씩 꾸준히 쌓아 나가면은 뭐 내년이면 월 5천, 내후년에는 월억까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그리고 네가 내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 그러니까 생활비 쓰고 그 다음에 장세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 네. 혼자만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어디다 물어보냐? 혼자 그냥 부딪히면서 계속 날린 거지. 그래서 네가 예전에 깡통 찼던 게 좀 셋복도 있었어. 그 신규 상장주, 현대임스, 그때 막 신규 상장주 트렌드가 어때? 사면 무조건 상 같잖아. 네. 그래서 너가 거기서 월 몇천 버니까 야 이거다 싶어서 현대임스를 상따 했는데 그게 개파랗게 빠졌는데 또 물 타갖고 거기서 작살난 거지. 그게 시작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뭐 2달 벌면 한 달 크게 잃고 뭐 3달 벌면 그 다음 달에 많이 잃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형님 제자가 된 뒤로는 좀 계좌가 많이 안정적이고 좀 탄탄해졌잖아요. 그렇지. 올해 물론 상승장의 시장이 좋았지만 중간중간 좀 안 좋았던 시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제 계속해서 1,000만 원 이상씩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고 근데 제일 큰 변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금하라고 매일 볼 때마다 출금하라 출금했냐 그게 안부 인사잖아요. 그리고 절대 이제 제가 급하게 가지 않도록 계속 이제 심리적 안정감 이제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멘탈적으로 매일매일 등산하시면서 이제 저도 등산 데려가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 뭐 삶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 뭐 동기부여 이런 게 지나고 보니까 엄청 진짜 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제 경험과 배움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주식을 이제 좀 신기루를 많이 찾아 헤매잖아요. 뭐 이런 기법 아니면은 나만의 어떤 무기 이런 것만 찾으면은 다들 이제 돈을 떼돈 벌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이제 형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크게 배운 게 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형님의 하시는 매매 관점 이런 것도 그대로 내가 배우고 익히면은 무조건 나는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게 이제 슬럼프 극복의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주식으로 성공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내가 오늘 하루에 배팅을 해서 무조건 큰 수익을 본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늘고 길게 와서 월 1, 2천씩 꾸준히 쌓고
너는 지금 이제는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출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이 마인드로 이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자산을 차근차근 쌓아나면 절대 망할 일이 없어. 아, 근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주식으로 깡통 찬 사람을 이렇게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이런 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때 왜 그렇게 깡통 찬 저를 이렇게 좀 걷어주셨어요? 나는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옛날에 깡통 차갖고 집 다 빼야 돼서 장인어른 집에 얹혀 살았거든. 처가살이를 했지. 장인어른이 흔쾌히 이제 아파트를 팔고 월세 큰 아파트로 넘어갔거든. 너무 힘들었었거든 그때. 어디 비빌 데도 없고 이 전업이란 게 진짜 외롭고 힘들잖아. 근데 너가 그때 보증금까지 뺀다. 근데 재수 씨가 우리 와이프 같았어. 재수 씨가 오빠 보증금 빼고 같이 살아서 우리 집에서 주식 더 해봐. 난 거기에서 너무 나의 이런 예전에 그 힘든 과거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생각나면서 이 친구를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그리고 너가 또 인성도 좋았고 그리고 너한테 이제 좀 부정적인 기운이 있었어. 이 부정적인 기운이라는 게 너가 지금은 좀 마인드가 되게 긍정적이잖아. 네. 근데 어렸을 때 좀 환경이 좋진 않잖아. 나도 뭐 환경이 좋진 않았거든. 근데 너를 좀 케어하면서 보란듯이 성공시키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리고 그 와이프의 지금의 와이프의 그 마음이 난 너무 와닿는 거야. 네가 뭐 가진 게 뭐 있냐? 깡통의 백수인데. 근데 내가 얘를 가르쳐서 진짜 주식 고수로 만들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지. 아, 좀 사람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가르쳐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너가 잘 따라와 줬지. 나도 옛날에는 깡통을 엄청 많이 찼어. 근데 형님도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이제 형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이제 아무도 손 안 내밀 때 나 그때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뛰어다니면서 울면서 그때는 막 격투기 막 해갖고 막 전봇대랑 나무 치고 다니면서 맨날 깡통 찼거든. 수십 번 깡통 차갖고 진짜 자살 시도도 했고 5년 동안 그렇게 날리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이겨내서 뭐 올라왔지만은 너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재수 씨랑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근데 지금 딱 이제 내가 감회가 새로운 게 너가 이제 월천도 하고 월 2천도 하고 또 지금은 재수 씨랑 이제 또 결혼도 했잖아. 그래서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네가 더덕이랑 네 재수 씨, 네 와이프를 잘 이끌고 그러면은 나는 뭐 만족해. 그리고 너가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면은 나처럼 또 다른 또 제자들을 네가 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배신하는 사람도 많다. 근데 너도 뭐 내년에 배신할 수 있어.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 바닥에 20년 있어서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다만 가슴은 아프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잘 되면은 뭐 보내줘야지. 인간관계란 게 지나간 인연 뭐 잡을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형님은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 내 가족들도 챙겨야 되는데 그래도 5년 동안 그렇게 깡통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뭐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때는 신용불량자의 빚도 많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지. 이 흙수저가 살아남는 거는 돈인데 그 빚쟁이 일을 해봐야 뭐 빚도 못 갚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옆에서 여보가 그렇게 좋으면은 계속 해봐. 막 주변 지인들이나 장인어른한테 돈도 빌려다 주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을 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한 달에 뭐 카드값이 뭐 그때 리볼빙 현금 서비스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나가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한번 자살 시도했다가 죽진 않았어. 뭐 좀 상처만 입었고 그 뒤로는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고 이렇게 내 옆에서 내 와이프가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지지해주면 나는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 마인드로
5년을 그렇게 생활비 깡통 차면서 돈 빌리면서 반복하다가 5년 이후에 어느 날 진짜 이 내가 청라에 계속 있는 이유가 그때 빚이 3억에 신용불량자인데 1000에70 월세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빌라를 탈출하고 싶어서 왔는데 1000에70 월세 아파트를 구하고 그때 이제 뭐 돈을 또 빌려서 융통을 해서 2000으로 내가 드디어 반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주 그런 거를 뭐 종가 베팅이나 돌파해서 1, 2% 먹고 아침에 딱 100만 원 딱 먹으면 끄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한 달에 2, 3천씩 벌면서 1년, 2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된 거지. 솔직히 나는 포기하고 싶었고 다 내려놓고 싶었거든. 그래서 중간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막 악기가 생기면서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반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수급 매매를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나도 이제 뭐 몇 달 동안 벌면서도 이게 내 실력이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꾸준하게 2, 3천씩 버니까 아 이게 내 실력이 맞구나. 그러면서 빚이 점점 없어지면서 천천히 이제 올라간 거지. 지금도 안 믿겨졌어. 너도 지금 네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근데 예전에 그 600만 원 깡통에서 지금은 월 뭐 2, 3천 벌고 있는데 안 믿겨지지 않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형님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에 형님이 이제 다시 어려운 삶을 좀 다시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하고 이제 올라가셨던 흐름대로 이제 제가 지금 똑같이 가려 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게 저도 하루에 이제 제 시드에 맞는 수익이 나면은 욕심낼 때도 많지만 잘 끄고 지키고 그게 쌓이니까 또 한 달 기준으로 지나면 또 수익이 막 남과 비교하면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현실의 삶에서 한 달에 그 정도 버는 소득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꾸준히 유지하면은 이제 제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되새겨보고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계속해서 천천히 가라, 출금해라, 꾸준하게 가라 이런 조언들이 진짜 제 인생의 진짜 길잡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그대로만 이제 따라가면은 딴 생각 없이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고동주라고. 저희 신혼집도 이제 형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깡통 차서 이제 집도 없으니까 이제 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의 와이프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결혼도 하라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이제 집도 되게 좋은 집 되게 큰 좋은 집도 얻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기보다 진짜 주식의 스승이라기보다 진짜 제 삶의 귀인 제 삶을 바꿔주시는 제 삶을 바꿔주신 분이 그 구렁텅이에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진짜 항상 진짜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난 재수 씨가 요즘 어때? 되게 행복하지 않아? 되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형수님이랑 형님이 그 깡통의 세월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이제 비청산하고 같이 신라 호텔을 한번 가셨을 때 맞아. 제주 신라 호텔 가서 울었어. 그때 형수님 소원이었잖아요. 그렇지. 호텔에 한번 가보는 거.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빚 갚고 막 엉엉 울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막 항상 그 와이프가 좀 웃음이 끊이지 않거든요. 전에는 같이 힘들 때는 맨날 막 그 깡통 차고 같이 힘들었을 때는 이제 주식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드니까 그치. 지켜보는 사람이 진짜 힘든 거지. 그리고 그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네, 저도 저를 못 믿어가지고 매일매일 막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는데 그 고통을 같이 받으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지켜보는 사람도 이제 피말리는 일이잖아요. 제가 힘들어하면 또 이제 제 옆에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철부지처럼 갖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사달라 그러고
네, 한 번씩 이제 형님이 또 조언해 주셔가지고 좀 좋은 데도 가보고 현실의 좀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좀 많이 너가 누려보지 못한 삶을 좀 누려봐라 라고 많이 조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재수 씨 첫인상이 되게 어두웠어. 이게 얼굴에 티가 나거든. 옆에서 너를 지켜보는 사람 얼마나 힘든 게, 너 맨날 조금 벌다가 말일날 맨날 개쳐 날리고 그래갖고 돈 없어갖고, 에휴,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 진짜, 나는 이제 경험한 자잖아. 그런 나는 보였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요즘에 보는 또 재수 씨는 되게 밝고, 아, 뭐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냥 웃어. 웃음이 있잖아. 티가 나잖아. 너가 지금 이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지금처럼 출금하면서 가느고 길게 그렇게 가면은 이제는 뭐 집도 사고 뭐 애기도 낳으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여기 구독자분들한테도 너가 깡통 차서 밑바닥에서 올라왔잖아. 포기하면은 끝나는 거야. 어제도 우리 성공이 그 포기하시는 분들 우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었잖아. 네. 이 주식을 내려놓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근데 너가 잘 이겨내서 이제는 고수의 반열로 왔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고 헤매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시작이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동안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 과정이 발자취가 담겨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좀 힘드시더라도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 그릇에 맞는 수익금을 좀 꾸준히 유지를 하시면 분명 삶이 많이 변화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굳게 믿기 때문에, 또 제가 몸소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깡통 차지 말아라. 처음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고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컸거든요. 할머니 집에 같이 얹혀 살면서 살았는데 그냥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